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철없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그 철없던 인간은 본인이 돈벼락을 맞은 줄 알겠지만 사실 남편이 맞은 건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이었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남편 한용태를 만난 거였죠.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엔 그 남자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돈도 잘 쓰고 화통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심지어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첫날인데 비싼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메뉴와 와인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유롭고 남자다운 말투와 행동, 거침없는 그 모습이 그때는 허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쫓아다니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모두 제가 시집 잘 간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콩깍지에 씌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통하고 남자다운 씀씀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대책 없고 계획 없는 낭비이자 허세일 뿐이었더군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망하기 직전이었고 시댁이 잘 살았던 것은 맞지만 이미 남편이 여러 차례 사업을 실패하면서 시댁의 재산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결국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돈으로 노래방을 차렸어요. 초반에나 좀 잘되나 싶더니 나중에는 손님도 없고 맨날 자기 친구들 불러다 공짜 술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돈에 대출까지 좀 내서 오락실 사업인가 뭔가를 한다고 덤볐어요. 그것도 초반엔 잘 됐는데 나중에 법적 규제가 생기면서 또 망했죠. 결혼하고 나서 3번의 사업을 연달아 말아먹고 나니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제대로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바라기였던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을 아무리 말아먹어도 응원하셨지만 연달아 망하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나니 나중에는 시부모님도 거의 넋을 놓으셨습니다. 그중 제일 막막하고 힘든 건 저였죠. 남편은 고집불통이라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벌렸는데 그 뒤치다꺼리는 저도 같이 해야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아이 출산하고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 내내 있던 때인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때였죠. 그러다가 친정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형부랑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점이 여러 개였거든요. 거기 분점 하나를 저에게 맡아보라고 한 겁니다. 월급 사장으로요. 그렇게 저는 앤틱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할 일이 없던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게에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야 했기에 늘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장 볼 때도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찾아야 했고 옷도 여간에선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아끼고 또 아껴서 쓰고요. 집안 형편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질구질하다며 비웃는 겁니다. 아, 구질구질해. 그거 몇 푼 한다고 맨날 아끼고 있냐? 사람이 쓸 때는 좀 쓸 줄도 알아야지. 나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야. 참나, 그렇게 안 해도 밥 정도는 충분히 먹네요. 그리고 나는 쓰던 가락이 있어서 당신처럼은 못 살아.
막말로 그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저한테 고마움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죠. 남편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밖에서 돈을 잘 쓰고 다녔습니다. 버는 사람, 아끼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쓰듯 펑펑 쓰는 사람 따로 있었던 거죠. 남편 주변에서는 그나마 와이프가 알뜰하고 생활력이 강하니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 먹고 철딱선이라고는 아예 없는 인간이었죠. 저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어느 순간 냉랭해졌죠.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보다 못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 되겠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뒤 제사를 치르러 가족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제사 치르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시누이가 그때 마침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면서 신우에게 비싼 가방도 사주었다는 겁니다. 신우는 기분이 좋아서 주식 얘기를 저녁 먹는 내내 했죠. 저는 투자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안전한 게 제일이라는 성격이라서 적금이나 예금만 합니다. 그래서 신우가 하는 말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신우는 가족이라서 알려주는 거라며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알려주며 좀 많이 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데 지금 이거 안 들어가면 바보야. 이건 그냥 돈을 주워 담는 수준이라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거 몇 배는 더 오른대. 무조건 사야 돼. 평생 주식은커녕 적금 하나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집에 와서는 저더러 그 주식을 사겠다며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무슨 주식이야. 됐다 그래. 아,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라잖아. 엄청 비싼 고급 정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아, 주영이랑 홍서봉이랑 돈 엄청 벌었다잖아. 물론 이번에는 많이 벌었겠지만 그 전에 홍서방님 돈 엄청 많이 잃었잖아 주식으로. 아, 그건 까먹었어? 여태까지는 족족 날리기만 하더니 이제야 돈 좀 벌었나 보네. 근데 그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하면 안 되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홍서방이 이제야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깨우친 거지. 아, 됐고. 나는 감이 왔어.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돼. 안 하면 바보야. 나도 그런 삘이 왔다니까. 당신이 주식을 뭘 해봤다고 삘이니 뭐니 그런 소리래. 어쨌든 난 반대야. 반대 같은 소리 하네. 됐고. 돈 어딨어. 돈 내놔. 아, 왜 이래 진짜. 없다니까. 우리 이제 겨우 빚 갚고 살만해졌는데 또 망하려고 작정했어? 아, 돈 내놓으라고. 제 반대의 남편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신문지까지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인간이 술이라도 처먹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떼를 쓰듯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건 기회라고. 내가 언제까지 처형가게에서 월급쟁이처럼 일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은 배포가 작고 그릇이 조만하니까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이 뒤틀린다고. 언니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더니 뭐가 어째? 우리는 언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뭘 고마워해. 내가 일 다 하고 가구 배달까지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내가 뭘 고마워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해서 빚만 있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 언니가 도와준 건데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돈 안 주면 나 이 집이라도 팔 거야. 아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 집이 당신 거야? 누구 맘대로?
반은 내 거잖아. 반은 내 거야. 이 집 손만 대봐. 바로 이혼이고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아, 그럼 갈라서자. 뭐? 갈라서고 반 내놔. 아니, 그 주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땡꼬집이냐고. 남편은 뭐에 홀린 것 마냥 그걸 사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사업도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였죠. 저도 이번에는 이혼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식 결국 샀다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샀다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기어코 사? 아, 신경 꺼. 이 돈은 철저히 내 돈이야.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준 돈이니까 내 돈이지. 우리 엄마 유산. 남편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고 남은 거라곤 시어머니 혼자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팔린 모양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지네 엄마가 줬으니 지 거라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는 네 마음대로 낸 대출금 왜 같이 갚아줬니? 네 놀리면 네 빚은 혼자 갚아야지. 아,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아, 좀 기다려봐. 잘 되면 우리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리고 이미 샀으니 끝이야. 팔지도 않을 거지만 나 그거 어떻게 파는지도 몰라.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용미가 다 알아. 나는 모른다고. 남편은 신우가 다 해줘서 자기는 팔 줄도 모른다면서 사람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또 혈압이 오르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내가 계속 참아주면서 사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친정 식구들에게 했고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달래주면서 누나가 열받는 건 이해하는데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오를 수도 있으니 일단 냅두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화난다고 콱 이혼할 수도 없고 또 속만 부글부글한 채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예상치 못하게 신우랑 남편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대화가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그 아파트요. 시어머니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고는 했지만 신우가 자기는 자식 아니냐고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아파트 팔리면 반은 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는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음대로 그 아파트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걸로 신우한테 부탁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한 거죠. 신우는 남편 대신해서 증권 사이트 가입도 해주고 주식도 사주면서도 그 돈이 시어머니 아파트 판 돈인 줄 전혀 몰랐대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신우랑 남편은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엄마 아빠 돈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었잖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나. 그런데 그나마 남은 엄마 아파트 판 돈 그거라도 반 나눠달라는데 준다고 해놓고 혼자 홀라당 팔아버려?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빠더러 미쳤냐니. 말하는 싸가지 봐라. 오빠가 오빠다워야 취급을 해주지 이 자식아. 뭐? 이 자식? 이게 진짜... 오빠 너는 양심도 없냐? 엄마 아빠 돈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엄마 아파트는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엄마가 놔주라잖아. 주인인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네가 뭔데?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한 적 없거든? 그래, 엄마는 아들이라면 무조건 우쭈쭈 했지. 그래서 오빠가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낸 거고. 딸인 게 죄네. 뭐가 어째?
이런 것도 오빠라고. 주식 정보 알려주고 대신 사주기까지 하고. 내가 미쳤지. 야, 그 주식 지금 오르지도 않더라. 너 나한테 뻥친 거 아니야? 라면서 둘이서 정말 심하게 욕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저랑 심여부가 겨우 말려서 일단락 났지 하마터면 경찰까지 올 뻔했어요. 그 일로 신우와 저희 남편은 의절까지 했습니다. 신우는 다시는 저희 남편 안 보겠다고 했고 아예 연락도 두절됐죠. 남편은 자기 동생이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쓴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는데 문제는 신우가 사라고 했던 그 주식이 계속 하락세였던 겁니다. 남편은 주식 사이트를 볼 줄도 모르고 신우가 대신 가입해줬는데 아이디랑 비번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종목 이름을 쳐서 나오는 가격만 확인하곤 했는데요. 매일같이 시퍼렇게 떨어져가는 숫자를 보며 신우의 욕을 엄청 퍼부어댔습니다. 아우, 또 떨어졌네. 이 미친년. 이딴 걸 정보라고 알려줘서 괜히 내 돈만 다 날렸잖아. 아우, 정말 이 집에 이거 이래서 일부러 싸우고 잠수 탄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은 모든 것을 신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고개가 가로저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있음 열받는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주식은 누구도 꺼내지 않는 금기어처럼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사소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남편이 난데없이 시비를 걸었고 그걸로 싸움이 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 됐다. 그만하자. 더 이상은 나도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뭐? 이혼? 그래. 당신처럼 쪼잔하고 구질구질한 여자랑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자. 이 정도면 참고 많이 살았다. 갑자기 이혼거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여자 생겼냐고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혼 서류까지 떼온 겁니다. 저는 진짜 미쳤냐고 그랬고 남편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줄 테니 이혼해달래요. 저랑 살기 싫대요. 누구는 지랑 살고 싶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이혼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나중엔 진심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편은 사람 말려 죽이려는 것처럼 계속 이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는데 얼마 뒤 남편이 그토록 이혼해달라고 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 신우의 말만 믿고 샀다가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바로 그 주식이 얼마 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 대박을 친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몇백 프로가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뉴스에까지 나왔죠. 남편은 그 주식을 거의 잊고 지냈다가 그 뉴스를 보고 그제야 자기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집한 돈을 전부 쏟아부은 데다 수익률이 엄청나니 계산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그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바로 저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저한테 구실을 잡아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구질구질 아등바등 살고 싶었나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그렇게 힘든 형편만 안 됐어도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처부터 버리려 하다니 그 심보에 치가 떨렸죠. 저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할수록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가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5년 전 대판 싸우고 연을 끊다시피 한 신우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 이 기집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빨리 팔아야 하는데. 남편은 왼종일 주식만 검색해보며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주식을 사긴 했지만 신우이가 대신 사줬기에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거래하는 방법도 몰랐던 남편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죠. 저는 저 꼬라지가 보기 싫어 이혼을 콱 해주고 싶다가도 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온 전화였죠.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어리둥절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언니. 예, 어쩐 일이에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전화 많이 했죠? 네. 5년 전에 그러고 인연 끊기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전화 드린 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말을 했죠. 그때 아가씨가 사라고 했던 주식 말이에요. 네, 그게 왜요? 그거 남편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때 주식 대신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엄청 올랐던데. 남편이 팔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전화한 걸 거예요. 그게 많이 올랐어요? 몰랐어요? 이를 어쩌지? 왜요?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들려주는 말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고요. 좋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해줄 테니까 당신이 말한 위자료랑 재산분할 서류에 똑똑히 명시해. 저는 남편이 제시한 금액으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빠르게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재산분할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내놓은 거였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 서류를 내고 저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재산분할 돈은 받기로 약속하고요. 제가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랑 이혼도 했고 주식은 떨어지기는커녕 그 사이 더 올랐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군요. 남편은 주식 사이트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이버로 매일매일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빨갛게 치솟는 그래프를 보면서 콧노래가 가득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신우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초조해하다가 직접 증권사 가서 본인 인증하고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짐을 빼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날벼락을 제대로 맞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증권사에 갔던 남편은 본인 인증을 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다 매도를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남편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의 비밀을요. 남편이 5년 전에 샀다고 생각했던 그 주식, 사실은 5년 전에 이미 싹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에 신우랑 남편이 대판 싸웠을 때 신우가 열받아서 남편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반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반은 주식 계좌에 그대로 놔뒀대요. 그 뒤로 신우와 남편이 인연을 끊었으니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5년 동안 자기가 그 종목의 주식을 산 줄 알고 그래프를 보며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생난리 부르스를 쳤던 겁니다. 사실은 남편 앞으로 그 종목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는데 말이죠. 주식은 전혀 없고 투자금의 절반 금액만 덩그러니 주식 계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눈까디 짚고 뒤로 나자빠졌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거품 물고 졸도를 해서 구급차까지 왔다고 합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률, 돈벼락,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걸 깨달은 순간 뒤로 나자빠진 거죠. 남편에게 남은 건 시어머니 집 팔고 남은 돈, 그것도 딱 절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죠.
가장 남편을 미치게 만든 건 내 돈인 줄 알았던 그 일확천금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겠죠. 게다가 돈벼락 맞은 줄 알고 저랑 이혼까지 하고 두둑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법적으로 약속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남편 멘탈은 완전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미쳐서 자기 동생을 고소한다느니 생 난리를 쳤대요. 경찰서까지 쫓아갔다는데 별다른 방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넋이 나가서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나갔으니 저라도 붙잡아 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비웃으며 그 손을 단박에 뿌리쳤습니다. 가게도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고 처음 협의한 대로 이혼은 그대로 갈 테니 재산분할과 위자료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죠. 내가 할 말은 그게 다라고요. 남편은 마치 당첨된 로또를 눈앞에서 도둑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몸져 누웠고 그 충격으로 정신까지 좀 이상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런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술에 절어서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돈벼락을 맞을 거라는 헛된 꿈, 그 꿈 때문에 자기 곁을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조강지처를 버렸죠. 결국 그 인간은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만 맞았던 겁니다. 이혼 후 우연하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초라하더군요. 그토록 비웃던 구질구질함이 그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20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릴 법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람과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스스로 내버린 것을 알까 모르겠네요. 철없는 욕심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남편과 끝을 내니 저도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인과 응보가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